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CTA라는 알고리즘 세력의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드렸습니다만 단 하루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터졌습니다. 물론 저야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보여주고 있는 랠리가 불마켓 랠리가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다는 뷰는 변함이 없으며 어젯밤에 터진 이벤트가 그 가능성을 더 높여줬다고 봅니다. 어제 경우는 단기적인 뷰에 대해서 짚어보았으니 이번엔 조금 더 장기적인 뷰 관점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원유를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접하셨겠지만 어젯밤 오펙 플러스에서 말하기를 원유 공급량을 줄이기로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그마치 50만 배럴의 공급량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64달러까지 떨어졌던 WTI는 지금 약 이렇게 6%가 넘게 오르면서 80.5불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WTI가 6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래도 펀더멘탈에 입각하여 대응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신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린 자료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 자료를 공유드렸을 때 당시 WTI가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정도로 유가는 가파르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만 의외로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원유의 수요를 보시면은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유가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원유의 수요는 크게 6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모터 가솔린, jet fuel, distillate fuel oil, residual fuel oil, propane and propylene, 그리고 마지막으로 other oils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은 residual fuel oil과 propane and propylene, 그리고 other oils의 수요가 세 개 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겨울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 개의 자원들이 주로 히팅 관련된 수요라는 것입니다. 최근 겨울이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의 원유의 수요가 굉장히 약해졌던 것이죠. 반면 여기 상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분야이면서도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들입니다. 여기 모터 가솔린과 케로신 타입 제트 퓨얼 그리고 디스틸레이트 퓨얼 오일의 증가세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으며 특히나 여기 제트 퓨얼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전체적인 수요가 둔화돼 보였던 이유는 단지 이번 겨울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탓에 히팅 관련된 수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에 잠정적으로 지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보다 따뜻한 겨울은 이제 끝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석유 종류들의 수요 또한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게 됨에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요에 더해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멤버십 분들께 사전적으로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렸고요. 여기 64달러라는 WTI 유가는 경기 침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굳건하라는 분석하에서 더 대응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추가로 정말 경기 침체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터져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대 경기 침체 이후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던 것 또한 원유 섹터였기 때문에 원유 섹터의 회복은 시간 문제라고도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원유 제품들의 재고량 또한 분석을 해서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가솔린과 디스틸레이트 그리고 제트 퓨얼의 재고량으로 여기 2023년 기준 재고량은 그 어떤 해보다도 적은 재고량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재고량은 부족한 상태이고요. 수요는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고 공급량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타겟을 미스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유 섹터에 대한 펀더멘탈은 견고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유가가 64달러가 됐다고 해서 팔 이유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펀더멘탈은 견고했기 때문에 매수할 이유들만 계속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원유는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유를 만들어내는 많은 국가들이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 2014년을 시작으로 해서 재생산 에너지 투자로 인해서 원유 인프라 대상으로는 투자가 부족해졌고요.
그로 인해 충분한 원유를 공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계속 꾸준히 미스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우디가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표치를 계속 미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늘려봤자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공급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유가가 떨어지고 원유를 대상으로 먹고 사는 조그만 나라들은 안 그래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산량을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가가 떨어지면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급이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사우디가 증산한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 적은 시나리오이며 오히려 감산을 하는 것이 오펙 국가들 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런 유가의 상승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에는 반영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는 텔레그램으로 미리 공유드린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애틀랜타 페드 GDP 나우 모델로 이번 1분기 GDP는 노미널 기준으로 약 7.1%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PC 포커스트가 4.6%이고 GDP 포커스트는 2.4%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노미널 기준의 GDP가 나오는데 7.1%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경기 침체로 보기는 힘들며 인플레이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유가가 계속 강세를 유지해준다면 PCE 포커스트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노미널 GDP는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ISM Manufacturing, ISM Price Paid, ISM Employment 그리고 이것 외에도 졸트라던가 BLS Job Report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 아틀란타 페드 GDP나 모델의 예측이 제때 반영이 되었다면 이러한 수치들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과거 3월 15일날 때와는 점차 시각을 연준 쪽으로 합치시켜 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가 사전적으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월 15일날 채권 시장이 바라보았던 연준의 금리 전망은 이렇게 5%를 찍기도 전에 바로 피벗을 하여 금리를 빠르게 낮춰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2일을 기준으로 채권 시장은 여기 초록색 차트를 보시면은 그 전망을 점점 바꾸더니 최종금리를 다시 높여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채권시장 쪽에서 이렇게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피벗할 것이라고 바라봤던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고 그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탓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CDX 하이힐드 인덱스를 보시면은 파이낸셜 컨디션은 하락하면서 금세 뱅크런 상태가 터지기 전의 상태로 내려왔고요. 골드만삭스의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또한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뱅크런의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서의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Fed Funds Rate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인데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4.9%로 갱신하게 되었고 이 Fed Funds Rate가 오르면 오를수록 2년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다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Real Yield는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TBTF는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TBTF와 나스닥 100은 함께 가는 지표로 TBTF가 선행 지표이고 나스닥은 후행 지표인 만큼 TBTF가 떨어지면은 나스닥 또한 이렇게 함께 하락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핫하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성장주들에게는 안 좋겠습니다. 참고로 TIPS ETF는 나스닥 100의 선행 지표인 만큼 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충분히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놓았으니 더 깊은 설명을 원하신다면 텔레그램 또한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